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장중의 변동성을 나타내긴 했지만 현재는 양시장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호조세 나왔고요. 또 SK하이닉스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서 급등 양상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계속적인 악재들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악재들을 모두 반영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는 다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아마 메타버스 게임주들일 것 같아요. 게임주 ETF가 이달에만 20% 넘게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에 대한 우려감, 인플레이션 우려감, 그리고 이 통화 정책 변동 등에 대한 우려감 등이 있는데 확실히 실적을 기반으로 한 성장주들은 계속해서 주가도 상향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종목별로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방송에 대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언택트 강연에도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로 토요일 오후 1시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전문위원 및 패널을 사칭한 1대1 유사 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표 번호로만 운영하고 있고요. 개인 휴대폰 번호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으니까 혹시 의심되는 번호로 연락 받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의 시황을 또 분석해 봐야겠죠. 서울경제 특징주와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까지 알아보시죠.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미국의 9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5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이 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캐나다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도 종료가 되면서 국내 증시에 영향받으면서 오늘 혼조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도폭을 축소해 가면서 현재는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0.2% 오른 3031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0.01%의 강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약보합권 출발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장중 한때 1010포인트 웃도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00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기관이 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1216억 원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9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도 현재 1152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관이 4거래일 만에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72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493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1081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추가 공급으로 인해서 건설 경기 회복 기대감에 오늘 시멘트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멘트 가격이 지난 7월부터 7년 만에 톤당 5.1%가 인상된 78,800원으로 책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또 지난 8월 건축물 착공 면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7% 증가를 하면서 기대감이 커졌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한일시멘트 현재 10%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17,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세아시멘트도 현재 7%대 강세 보입니다. 고려시멘트도 현재 6.73% 오른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행주들 사이에서의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강세가 보였던 여행 항공주들이 지난 한 달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위드 코로나 선언이 나오자 되려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핵심 소비층의 패키징 여행 수요 감소가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행 산업이 회복이 되더라도 국내 여행사가 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보수적인 시각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 현재 2.38% 밀려난 2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도 2.79% 빠지고 있고요. 노랑풍선 3%대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분기 최대 매출 달성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더구전자 애플 관련주죠. 재생에너지 협력사 선정 소식에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남양유업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사내 2.3 선임 주총을 앞두고 법원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를 하면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 4분기 실적 기대감에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73조 9,792억 원, 영업이익은 15조 8,175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3분기 매출액이 역대 최대를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존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0.5% 상승한 기록을 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사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최대 실적을 이끈 건 반도체 부분의 실적 호조였다라고 합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매출액이 현재 26.4,10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영업이익과 전체 이익에서 64%를 반도체 부분에서 차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도 8조 8,60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1조 4,900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IM 부분의 실적도 호조가 나타났습니다. 갤럭시 Z 폴드 3와 Z 플립 3 등 폴더블 폰 출시 이후에 100만 대 이상이 팔리면서 흥행을 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IM 매출액 부분은 28조 4,200억 원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3조 3,600억 원 달성을 했습니다. 가전은 매출액이 14조 1,000억 원, 영업이익은 7,600억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삼성전자의 주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보합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14% 강세 흐름 보여지고요. 현재 7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구전자 보겠습니다. 더구전자 오늘 장중 한때 16%가 넘는 오름폭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는 됐는데요. 애플 재생에너지 협력사로 더구전자가 선정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2030년까지 아이폰을 포함해서 모든 제품에 100% 청정에너지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청정에너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협력사에게 다양한 투자를 지원을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4.18%의 오름폭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8,2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아모그린텍이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슬라 주가가 $1,000를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시가총액도 1조 달러 돌파를 했는데요. 시총 1조 달러는 전기차 업체 중에서 테슬라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오늘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모그린텍은 ESS 같은 4차 산업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소재 부품 기업입니다. 테슬라의 자성 소재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선 이 같은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5.9% 오름세 보여지고요. 17,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지수는 갇힌 상황 속에서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과 섹터는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기계 어제부터 강세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 관련주, 애플 관련주들도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전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객장 상황 들어볼까요? 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좀 보였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거의 보합권의 그 수급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좀 특징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기아, 그리고 SK 하이닉스, LG 화학 등으로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CJ ENM, LX 세미콘,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매수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양시장 모두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선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SK 하이닉스 등에 대한 매수세가, 코스닥 시장에선 서울옥션, 이녹스 첨단 소재, LX 세미콘,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카카오 게임즈도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테마별로 장중의 변동성도 좀 있는 모습인데 오늘 눈에 띄는 게 SK 하이닉스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반도체 업종들도 슬슬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장 한마디 이런 하이닉스 등과 더불어 시총 상위 종목의 반등으로 좀 오늘장 한마디를 정해봤습니다. IT 업종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 시가총이 대부분을 위치하고 있다 보니 IT 업종을 비롯해서 오늘 LG 화학 그리고 기아, 카카오뱅크 등 시총 상위 여러 종목이 좀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시장 지수 흐름은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말 그대로 좀 플랫한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시총 상위 종목 대표격의 반등세가 눈에 띄는 상황 속에서 그간의 좀 업종별 주가 흐름에서 변화가 좀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앞서도 IT 업종이 좀 반등을 주도하는 형국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우선 주요 미국 업체들의 이런 호실적과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호실적 그리고 기타 다른 IT 업체들의 이런 실적 호조가 IT 업종에 좀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업종별 흐름에서 이제 그간 상승을 주도했던 메타버스 관련 미디어, 엔터, 게임 업종 등이 좀 오늘 조정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 반대급부에서는 실적 발표 시즌 돌입에 따른 제조업종에 대한 이 순환매격 흐름도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 시즌에서 가장 많이 우리 시장에서 거론될 수밖에 없는 게 이 IT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주요 업체들의 호실적과 더불어서 향후 좀 긍정적인 전망 등이 시장에서 오늘 힘을 받고 있는 모습 등이 큰 틀에선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오늘 LG 디스플레이의 이런 호실적과 더불어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 LG 디스플레이가 대형 고객사를 좀 확보했다라는 발표가 있으면서 이와 관련된 기대감에 오늘 LG 디스플레이의 강세를 비롯해서 봉지 소재와 DDI 등을 납품하는 이녹스 첨단 소재, LX 세미콘 등이 LG 동반 강세 흐름을 보이는 점을 좀 특징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기 마찬가지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 초반 주가 반응은 좀 미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중반 들어서 이에 대한 반응이 오면서 주가 반등을 꾀하는 모습, 마찬가지로 지금 5%대 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삼성전기의 실적 발표에서 기판 부분에 좀 호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이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기판 관련 업체들, 심텍,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등의 강세도 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같은 IT 업종의 이제 반등이 시장 스타일이 좀 변화하는 시작점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으로 좀 끝날지 여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선 가격 매력과 더불어 좀 호실적을 기록할 업체들에 있어서는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지수도 약세고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매도 중이다라는 시장 상황상 반등 시 좀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되돌림 시 좀 매수할 법한 이런 상황인지를 반문하시면서 매매를 고민하시는 전략으로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이 강세들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따라가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씩 조심스럽게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시각객장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서 지금 실적 발표, 지금 방송이 진행되는 순간순간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부터 말씀드릴게요. 3분기 영업이익 발표가 됐는데 4,576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23.5% 하락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매출액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9조 원가량, 90조 9조 원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 현대제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82억 원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2,373%가량 상승을 했네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매출액 보겠습니다. 5조 8,602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3% 증가를 했습니다.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 다른 흐름 보이고 있으니까 주의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시죠. 자, 다음은 저희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이성훈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섹터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 건설기계 섹터가 어제부터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망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 기계업종 주가 올해 상반기 때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건설기계 쪽이 오히려 지금 다른 기계 쪽보다는 상승세가 좀 크게 좀 좋았고요. 우선 지금 하반기 때는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부동산이 좀 침체되는 상황이고, 또 비용도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피크아웃 우려가 좀 있으면서 하반기 때는 그렇게 좋다라고 좀 할 수는 없었는데, 하지만은 지금 이제 내년에 어떤 이런 올해 하반기 때 있었던 변수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과정으로 가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기계업종에 대한 관심을 이 저가 매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이 기계업종의 선행 지표가 바로 이제 글로벌 고정 투자자산 증가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작년 4분기부터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이 증가 확대에 대한 부분이 이 지표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주택, 또 공장 설비 확충이 고정자산 투자의 증가율에 대한 부분을 견인했는데,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들의 재정 정책, 그리고 전력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투자 확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 업종 안에서도 이 건설 기계도 좋지만은 특히 전력 기계, 그리고 어떤 글로벌 어떤 경제에 대한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약간 방산 업종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관심 주는 LIG 넥슨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대표적인 어떤 방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국방 예산이 봤을 때도 지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 글로벌 말씀드렸던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때는 이 방산주가 이 기계업종 안에서도 상대적인 프리미엄을 누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이 방산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거시경제 불확실성 면에서는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 LIG 넥슨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래도 방산업종 안에서도 꾸준히 어떤 재무적인 긍정적인 요소를 계속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2분기 말로 봤을 때도 수주잔고가 지금 7조 원으로 어떤 3분기 매출액도 긍정적이다 예상이 되고 있고, 우선 지금 현재 영업 외로 봤을 때도 이노바이러스 지분법이나 이 장거리 레이더에 대한 소송에 대한 승소를 하면서 이 금액도 또 환입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재무 상황에서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정부의 어떤 국방 예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부터
한 4년 정도까지는 방위력에 대한 개선비는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위력 개선비에서 국내 지출 비중이 80%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지금 현재는 LIG 넥스원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던 방산주에 대한 프리미엄 거래도 가능성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해외 탑티어 업체들 중에서도 프리미엄 거래가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 방산업체에 대한 그 관심을 가졌을 때 LIG 넥스원 또 다른 기업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갖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건설기계 전망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가 되고요.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관심주로는 LIG 넥스원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2% 넘는 상승세 보여줬었는데요. 앞으로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설기계 업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성훈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는요.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이제 카카오페이 청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이제 금융 생태계 상당히 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뭐 토스, K뱅크 등도 있는데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변경이 일어날 걸로 예측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인터넷 기반의 은행들이 현재 지금 3개사가 허가를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넷 기반의 은행들이 기존의 은행과 차별화된 모습들을 통해서 기존의 은행 생태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들은 소위 말해서 MZ세대들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요. 또 편리성을 내세우면서 기존의 은행과는 차별화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적지 않게 이러한 인터넷 은행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편한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기존의 은행들도 물론 인터넷 기반에 있어서의 것들을 운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쉽지 않은 그러한 장벽들을 걷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요. 카카오뱅크는 은행업으로 분류가 되고 또 카카오페이는 금융 플랫폼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요. 예, 일단 카카오 계열사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는 말 그대로 은행이죠. 따라서 예금과 대출 기반을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급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카카오페이를 쓸 때 이럴 때는 이제 결제라든지 자금 이체라든지 이러한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뱅크는 말 그대로 은행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 예적금을 든다라든지 펀드에 가입을 한다라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결국 기존에 이제 우리가 은행도 있고요. NHN 사이버 결제 같은 이런 쪽도 있듯이 결국 은행과 그다음에 결제가 서로 상반되게 나누어져서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특징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쪼개서 상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별로 달가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두 가지 영역은 서로 겹치지 않는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별도 상장에 대한 의미를 나름대로 부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말 그대로 예금 이런 쪽이고 카카오페이는 결제 수단으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카카오가 모 회사잖아요. 여기에서 계속 분류가 되고 있는데 독과점의 우려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여기에 또 규제들도 있을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에 국정감사가 이제 끝났습니다만 국정감사 이전에 골목 상권에 대한 부분들부터 시작이 되면서 독과점 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대두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은행 같은 경우도 일정 규모가 이상이 되면 이러한 독과점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쉽게 풀어갈 수는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어느 정도 정부와의 어떤 타결이라고 그럴까요? 양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정부의 어떤 규제 강화라고 그럴까요? 이런
어떤 뭐 모습들이 좀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거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현 정부에서는 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카카오라는 기업이 현 정부 들어서 오랫동안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그 어떤 방향성이 모색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에 대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은 인식은 하시되 너무 그런 것들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현재로서는 뭐 마땅한 대응 방법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에 눈이 좀 쏠리다 보니까 금소법에 대해서 의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규제 받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금 투자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체적으로 투자 전망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새 정부가 나타날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불투명성은 있대 특별하게 악재가 작용할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여지죠. 하지만 뭐 독과점이란 부분들은 우리가 자유경제 시대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제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기적 관점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뭐 좀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그럴까요? 이게 가장 올바른 표현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또 은행주, 다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다른 은행주에 대해서는 투자 관점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은행주들에 대해서 당장 위협이 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존 은행들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고 높은 자본금을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터넷 기반 은행들은 자본금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할 때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은행주들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게 비은행 부분들을 많이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KB금융 같은 경우는 은행이 한 50%, 그다음에 뭐 보험사라든지 증권사들의 수익이 한 50% 정도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인터넷 은행들이 넘어야 될 또 하나의 한계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자본금을 바탕으로 그리고 오래된 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안전성을 계속해서 강조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현재 인터넷 은행들이 작은 위협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기조를 흔들 정도까지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상장을 앞두고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일어날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해서 중국의 전력난 문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상황 어떤지 또 한 주 지났으니까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현재 중국에서는 뭐 전력의 70%를 쓰고 있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강제 전력 공급 제한 조치가 발동이 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소재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산 감소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뭐 전기 요금도 올라가죠. 또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생산자 물가, 특히 투입 물가 같은 경우에도 수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 위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성품 가격은 인상시키지 못하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결국은 기업의 수익 악화, 또 설비 투자 위축의 부작용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문제는 전방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 수익은 악화되고 또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진다면 시차를 두고서 소비재 가격에도 전가가 될 수 있는데요.
그 핵심이 6개월 뒤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뭐 춘절이라든지 베이징 올림픽을 전후해서는 중국에서 개인 소비 위축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를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 정부는 상당히 좀 정책을 고르는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국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수출 물가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 계속될 우려는 좀 적겠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요. 중국에서 지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좀 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중국은 전 세계 무역 점유율이 한 15% 정도 차지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망이죠. 그러니까 공급망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세계 경제에는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급망 제약이 있죠. 또 수송비까지 급등을 하고 있죠. 또 원자재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오늘 스타벅스가 임금을 대폭 올려주기로 했는데 그 미국 안에 모든 기업들의 임금 상승 압력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자 물가뿐만 아니라 소비자 물가의 고공행진이 멈추지는 않는데 중국 수입품 가격도 이제 오르기 시작한다면은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좀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트럼프 대통령 이후부터는 꾸준하게 좀 줄여왔는데요. 이 때문에 그 중국발 수입품 가격 상승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들어와서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이죠. 또 아세안 쪽의 수입 물가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은 찾아오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갈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헝다그룹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0일이었죠. 류호 부총리가 헝다 사태가 심각하게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헝다그룹이 채무 불이행 위기를 또 넘겼습니다. 여전히 유동성 위기는 걱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헝다그룹 문제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네,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제투자은행들과 헝다 문제를 두고서 연쇄 협의를 가졌는데요. 그 결과 유동성 주입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서는 그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갖고 있는 채무가 무려 5,900조 원 정도에 달하고요. 부동산 관련 산업이죠. 철강, 시멘트, 인테리어까지 포함시킨다면 일경 3,0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헝다그룹의 부도가 조선이나 철강, 화력발전소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서둘러서 유동성 공급해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시주석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경제 안정을 위해서 회색 코뿔소 출현을 막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과다 부채 감축을 많은 기업에 요구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현재 중국은 기업 부분의 채무가 GDP 대비해서 159%로 미국의 85%보다 높고요. 정부나 기업 부채를 모두 합친다면 225%가 넘습니다. 이는 미국의 209%를 훨씬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 부동산발 신용경색 위험이 내년에는 다시 재발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헝다그룹은 지금 부동산 사업을 전력적으로 하고 있는데 70% 이상 부동산 사업 규모를 줄이고 전기차 사업으로 재편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슈자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정글과 같은 부동산 업계에서 정상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눈치가 빨랐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자신의 후견자가 사라진 슈자인 회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산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요. 또 환경도 나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상속세가 도입되기 시작했죠. 또 부동산 보유세가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고요. 선분양제도가 후분양제도로 바뀐다면은 부동산 쪽은 황금알을 낳는 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는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자금원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현재 시 주석이
국가 정책 1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3060 목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린이라든지 저탄소에 무려 9경원을 투자하게 되고요. 또 정책 저리 자금인 그린론이라고 하는 대출 상품이 있는데 이는 지난 2분기에 무려 2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쪽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 자동차 쪽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홍다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100만 대를 전기 자동차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시주석에 눈밖이 났기 때문에 공급업체들이 하나둘 계약을 파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사장, 그리고 직원, 그리고 연구원까지 대규모 스카웃을 해왔는데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신차도 지금 제대로 출시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전기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레벨 4 등급이죠. 특정 조건 하에서 모든 그 운전 조작이 가능한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고요. 또한 그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래 산업으로다가 도시형 항공 교통 산업을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샤오미나 텐센트가 수조 원을 투자해서 미래 자동차라든지 비행 택시 같은 쪽을 키우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는 헝다가 기술력이나 자본력에 뒤처지기 때문에 헝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에서도 경쟁력에서 상당히 딸리지 않을까 보입니다. 전기차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헝다그룹 지금 이제 고비를 넘겼고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중국 당국 때문에 이제 좀 어느 정도 한 단계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경제가 한 단계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되는 걸까요? 네,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국제투자은행 같은 경우에는 세계 경제 선행 지표를 여러 개 좀 두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의 신용 충격 지표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GDP 대비 신규 대출의 12개월 변화율을 가지고 만드는 지표인데요. 글로벌 제조업의 한 1년 정도 선행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신용 충격 지표를 시계열상으로 보면은 5개월째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요. 침체 국면이 평균적으로 9개월이었던 점을 비추어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신용과 관련된 긴축 정책이 완화로 바뀌는 시점은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10월 초부터 리커창 총리가 신용 경색을 해소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요. 류오 부총리라든지 인민은행장 또 은행 그 감독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24개 대형 은행에 대해서 모기지 대출을 늘리라는 지시가 내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25개 금융기관에 정부의 그 순시조가 파견되고 있는데요. 지시사항을 잘 지켰는지를 2달간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머지않아 상승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는 그런 그 확률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중국의 가격이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다고 해요. 여기에 또 폴 크루그먼 교수가 이게 지금 일본의 부동산 위기를 답습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의 그런 이전에 있었던 모습들을 답습하게 되는 걸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중국의 부동산 버블은 일부 대도시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전국적인 현상이 없기 때문에 거품 붕괴 현상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일본의 자산 거품이 발생했던 것은 1985년부터 91년 사이였는데요. 부동산과 주가가 모두 3배 정도 버블이 형성이 되면서 터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주가는 10년간 1.5배밖에 오르지 않았고요. 특히 현재 중국에서 신규 분양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연수입의 6.2배 수준인데요. 세계 평균
수준인 6에서 7배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부동산 버블을 터지지 않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노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버블이 터진다면 시주석의 최대 치적 사업인 슝안신구 사업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현재 부동산과 관련된 버블이 형성되지 않도록 계속 미세 조정을 하가면서 시장을 안정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 조금씩 더 나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내일의 붐, 장 막판에 지금 장 마감까지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전략 세워보고 내일 또 수익을 폭발해줄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네네네. 월요일, 수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이 목표가를 또 달성을 했잖아요. 네네. 짧게 소감만 먼저 들어볼게요. 네. 소감은 네. 소소하게 네. 행복 챙겼다. 하지만 오늘의 이제 추천주 또한 오늘의 이제 종가 베팅 종목 또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수익과 행복을 챙길 수 있는 우리 대시세 분출의 초입, 우리 대바닥에서 거래량 터진 시점에 딱 들고 왔으니까요. 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오늘 종목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수익을 들여도 매수를 하지 못한다면 그 기회는 잡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송 시청하시고 그리고 비중 5%, 종가 베팅까지 이어져서 실제로 대량의 수익들 꾸준히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고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운영 원칙과 포트폴리오 오늘의 도전 종목 힌트까지 만나보시죠. 네, 매일 한 개의 종목씩 포트에 편입시킵니다. 종목은 최대 5개까지 포트에 편입할 수 있고요.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포트에서 제외시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하죠. 자, 다음은 포트폴리오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소개해 주셨던 정원 엔시스 수익률 5.67% 기록했고요. 수요일 날 편입했었던 KSB 바로 어제입니다. 또 하루 만에 3.59%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도전 종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만 볼 텐데요. 오늘은요. 종목 공개 저희가 안 하죠. 시멘트 관련주이고 대선 전에 SOC 정책주로 부각 가능성이 있다라는 힌트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 힌트 보시고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혹시 어떤 종목인지 알고 싶다면 또 가격 전략도 알고 싶다면 소통해보고 싶다면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가격 전략과 노란톡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시멘트 관련주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몇몇 종목들이 또 급등을 하기도 했었죠. 네. 이 폭발 직전의 종목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이 종목 들고 나오신 이유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우리 종목 힌트에 네. 대한 부분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된 이제 PPT 자료 한번 같이 좀 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첫 번째 대시세 분출 초입 우리 바닥에서 좀 터졌다라는 좀 이야기 남겨드립니다. 일단 바닥에서 터졌다는 게 정말 시세가 강하게 상한가 이제 터진 건 아니지만 우리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주요한 매물 구간을 우리 대바닥에서 이제 뚫어내는 모습, 우리 소화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건설 업종의 호황에 더불어서 우리 대선을 앞두고 우리 시멘트 관련주들 다시 한번 정책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 전망하도록 하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고도 했습니다. 자, 이제 동사는 시멘트가 이제 종목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매출 100%가 우리 시멘트에서 발생이 되는 시멘트 관련주다라는 힌트 남겨드리고요. 자, 다음 PPT 내용 한번 봐주시죠. 자, 지금 동사의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로 굉장히 또 작은 편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주주 지분이 42% 들고 있음으로써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주식수가 700억 미만의 우리 스몰캡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 단위의 우리 우량주들에 비해서 단기간에 테마성 이슈로 좀 급등할 법한
네, 우리 적절한 좀 시총에 좀 단기 시세를 기록할 수 있는 좀 가벼운 시가총액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좀 적은 종목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뭐 다음 힌트가 있으면 또 공개를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내년에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대선 전에 어떤 대선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로 선출될지는 우리 국민의힘당 경선을 끝까지 봐야겠습니다만, 자, 누가 대통령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더라도 그 주자들이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동안 우리 진행되지 못했던 뭐 새만금 개발 제가 해내겠습니다. 신공항 제가 지어내겠습니다. 네 등의 우리 대형 SOC 정책주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대선 전 우리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멘트 관련주들은 시멘트의 특성상 해외에 있는 시멘트 업체가 우리나라에 시멘트를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는 계속해서 레미콘을 통해서 돌려줘야지 이게 굳지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 지역의 대형 SOC 정책이 시행돼서 뭐 예를 들어서 도로를 수조 원을 들여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했을 때 우리 그 수혜는 그 지역에 위치한 우리 시멘트 관련 상장사들이 얻어가게 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대선 앞두고 우리 대형 SOC 정책주에 대한 모멘텀까지 좀 짚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멘트 관련주 그리고 대선 전 SOC 정책주로 부각 가능성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유추하시고 또 노란톡에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을 공개하기 전에 그러면은 지금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월요일 수요일에 정원 엔시스, KSP 이제 목표가 달성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랑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조금은 정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월요일에 우리 공략을 추천을 드렸던 우리 정원 엔시스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정확하게 달성하면서 5% 수익권 도달했고요. 행보 실현했습니다. 아직도 수익권인데 이 평단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가 매수한 평단가만 이탈하지 않으면요, 위로 대시세 분출 초입에 위치한 종목이니까 우리 이번 주 추가 행복 노려보시면서 자율매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의견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종목이었죠. 우리 정원 엔시스 종목, 죄송합니다. 자, KSP 종목 보고도 했습니다. 자, 먼저 KSP 종목 우리 분봉상으로 흐름을 우리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막판에 공략했고요. 오늘 09시 07분, 자, 2,165원까지 우리 매수가 대비 3% 이상의 좀 상승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는 도달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 종목은 지금 전일자 우리가 매수를 진행했었던 우리 종가에 공략했었던 가격대까지 지금 다시 매수 영역대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행복 수익 실현의 기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좀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과거의 시세를 반납한 우리 바닥권 영역에서 주요 매물을 지금 돌파 소화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 오늘이 이제 목요일이니까요. 목, 금, 월까지 3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서 우리 목표가 제시해드렸던 부분들 참고해서 여러분들의 수익 더 극대화 시키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남겨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월요일 종목 목표가 달성했다. 그리고 어제 종목은 올랐다. 수익 냈다. 상승률 노려봤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는 제가 제시해드린 부분들 카톡방에서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그 목표가까지 우리 편안하게 안전하게 추가 수익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원 엔시스는 목표가 달성했고요. KSP는 계속해서 가져갈 예정이라는 거, 그리고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에 대해서 또 실시간으로 전략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노란톡방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게 링크도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도전 종목은요, 저희가 앞서서 확인을 했었죠. 시멘트 관련주, SOC 정책주로 부각 가능성, 이 종목 어떤 건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요, 고려시멘트였고요. 코드 번호는 198440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도전 종목 고려시멘트,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투자 포인트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가격적인 부분들 먼저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현재가 8,000 정정하겠습니다. 3,860원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본 종목의 매수가 3,700원에서
3,865원까지 제가 한호가 더 높게 매수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위 구간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좋고요. 비중은 5%. 그리고 손절 라인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최근에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우리 단기 저점 다지고 반등이 시작된 3,550원 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자, 저는 본 종목이 앞으로 여러분들께 수익과 행복을 안겨줄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서 들고 왔으니까 이제 저격한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왜 본 종목을 오늘 들고 왔는가에 대한 매수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본 기업이 내년 연말까지 100억 원의 자금을 들여서 신규 투자를 진행합니다. 원래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에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약 7,500평 정도의 공장이 내년까지 지어질 예정입니다. 자, 공장의 증설이라는 것은 곧 생산 캐파의 증가를 의미하고요. 아직까지 고려 시멘트는 우리 시멘트 관련된 매출액이 100%인데 그 매출액이 꾸준히 아주 안정적이게 꾸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었는데 내년 결산 기준 공장 7,500평에 대한 100억 원 투자한 부분들이 준공이 완료되면 그 이후의 매출액은 폭발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기업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기업의 주가도 자연스럽게 그에 맞는 시가총액으로 상응해서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먼저 첫 번째로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건설 경기 개선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오전장, 오후장 시멘트 관련주들이 바닥권 영역에서 매기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인포스탁 섹터 그룹에 보시면 시멘트 관련주들 거의 전방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도 과거에 시멘트 관련주로 5,600원까지 상한가 플러스 알파의 시세를 만들었던 본 종목이 자,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우리 과거 차트 보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 1년선 가격 라인을 거래대금 동반하면서 뚫어낸 이후에 대시세가 분출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장기 입형 라인에서 계속해서 지지 반등 나오면서 주가 수익의 기회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만들어주고 있는데 자, 지금도 장기 입형 라인을 오늘 종가상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기존에 자, 거래대금 줄어들면서 바닥 찍을 때까지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주요한 매물을 돌파했다. 수층자리 만들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줄 종목이다라고 의견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매수가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매수가는 이제 현재가 정정하겠습니다. 3,865원 밑으로 분할 매수 그리고 3,550원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3,865원입니다. 여러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자세한 가격 전략 또 한번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인사드리고 화면으로 다시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화면으로 그럼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